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선수로 기대를 받고 있는, 곧 메날두 이후 1인자가 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킬리안 음바페. 2022년 여름 바로 이번 이적 시장 기간에 파리 생제르맹과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 자유계약으로 자신의 드림클럽인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는 것이 시간 문제로 여겨졌는데요. 간밤에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아닌 파리 생제르맹에 남는다. 파리 생제르맹과 연장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미 이 공식 발표 며칠 전부터 유럽의 이적 시장의 주요 관계자들, 핵심 기자들이 음바페가 레알을 거절하고 파리에 남기로 했다라는 보도들을 쏟아내왔고, 실제로 그 보도대로 잔류가 확정이 됐습니다. 대체 어떤 조건이었길래, 어떤 상황이었길래, 대체 왜 본인이 한 단계 올라설 수 있고 더 높은 수준의 리그를 경험할 수 있었고 본인이 너무나 가고 싶어 했던 레알 마드리드를 마다하고 파리에 남게 된 것인가? 공식 발표 내용부터 현재 나오고 있는 이적과 관련된 세부 정보, 심지어 프랑스 대통령이 회유와 협박까지 했다라는 정치적인 문제까지, 이 상황에 대해서 라리가가 고소까지 했다라는 상황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킬리안 음바페 이적 사가가 종료됐습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3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에펠탑을 배경으로 나세르 알켈라이피 회장과 음바페 선수가 2025년까지 계약 기간이 명시된 유니폼을 들고 오피셜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알켈라이피 회장은 정말 특별한 역사적인 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음바페는 이제 앞으로 클럽에 몇 년간 이어질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선수다. 경기장 안팎에서, 그러니까 마케팅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팀을 이끌어갈 선수로 시간을 확정했고요. 굉장히 자랑스럽고 행복하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이제 음바페 선수와 아름다운 역사를 써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발표가 있었던 날은 2021-2022 시즌 프랑스 리그앙 최종전이 열렸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은 이미 우승을 확정한 상태에서 FC 매츠와의 홈경기 5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네이마르가 한 골, 디마리아가 한 골, 음바페가 해트트릭을 기록했는데요. 음바페의 고별전이 아니라 디마리아의 고별전이 됐죠. 디마리아가 7년간의 파리에서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팀을 떠나기로 한 상태에서 감사패도 받았고 선수들과 인사도 했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별전을 치렀습니다. 또 골까지 넣었기 때문에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38경기 파리 생제르맹은 이날 경기 승리로 86승점을 얻으면서 그야말로 압도적인 챔피언이었다. 26승 8무 4패 90득점 36실점을 기록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음바페는 이미 득점왕을 차지할 수 있는 기록이었는데 3골을 더 보태면서 자신의 기록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경기, 이 홈경기 현장에서 음바페는 또 이 2025년까지의 계약 기간이 명시된 유니폼을 팬들 앞에서 펼쳐 보이면서 나는 남는다, 킬리안은 파리에 있다, 이렇게 좀 새겨진 티셔츠까지 입고 나타났습니다. 음바페도 아주 행복하다고 소감을 말했는데요.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선수잖아요. 파리에서 내가 태어난 이 도시의 클럽에서 모든 것을 쏟고 최고의 수준의 경기를 보여주겠다. 더 이 파리에서 성장할 것이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또 이제 잔류 재계약의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 챔피언을 차지한 파리 생제르맹,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는 염원을 위해서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올 시즌에 리오넬 메시, 아시라크 하키미, 조르지뇨 베이날둠, 세르히오 라모스, 잔루이지 돈나룸마 등을 영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선수들이 다 좀 부상 문제, 컨디션 문제, 여러 가지 아쉬움 속에서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이제 멈췄어요. 심지어 그 16강에서 레알 마드리드에 의해 탈락이 됐기 때문에 음바페가 더더욱이나 레알로 가고 싶어 했을 것이다. 실제로 최근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음바페가 레알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일단락되고 파리 생제르맹은 너무나도 이제 기쁘게 마지막 홈 경기에서 다시 한번 우승컵을 들면서 우승 행사를 가졌습니다. 음바페는 프랑스 리그앙 올해의 선수상, 득점왕을 모두 수상을 했습니다. 이날 3골을 통해서 비상 벤 예데르가 추격을 해왔음에도 28골로 이제 득점왕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음바페는 파리에 왜 남게 됐느냐? 1차적으로는 엄청난 규모의 이제 돈을 받게 됐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안디 온루비아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킬리안 음바페 선수의 새로운 계약 조건은 일단 자유계약 선수니까 어느 팀으로 가든지, 최근에 이제 이적료 없이 영입한 선수에 대해서 FA니까 이적료가 안 드니까 이적료 개념에 돈을 지불하는 것이 이제 관행처럼 돼가고 있거든요. 무려 계약금이 3억 유로다. 한국 돈으로 4,033억 원. 3억 유로면 전 세계 어떤 선수든지 살 수 있는 금액인데요. 사실상 음바페를 음바페에게서 산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고요. 여기에 연봉은 따로 1억 5천만 유로, 한국 돈으로 약 2천억 원, 즉 이게 3년 계약이니까 총액으로 따지면은 연봉 4억 5천만 유로에 3억 유로까지 포함해서 7억 5천만 유로, 1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무지막지한 돈, 엄청난 돈이 쏟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정말 이 돈을 지불하는 게 가능하느냐는 의문이 들 정도인데,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음바페에게 제시한 연봉은 이탈리아 세리에 A의 전체 선수들의 인건비 절반이다. 전 선수에게 지급하는 연봉의 절반 정도 수준을 음바페가 받는 거다라고 이탈리아 출신의 파브리치오 비아신 기자가 비판하는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은 음바페의 연봉이 그 정도가 아니다. 오히려 레알 마드리드가 제시했던 조건이 금액적으로는 더 높았다라고 하면서 주급은 알려졌던 그 100만 유로 같은 13억 원 같은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낮고 연봉도 4천만 유로보다 낮다. 약 537억 원 이하다. 500억 원 수준이다. 뭐 이렇게 알리면서 음바페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보장한 건 아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그 조건은 각종 옵션이 추가됐을 수 있습니다. 활약에 따른 옵션과 우승과 이런 것들을 합칠 경우 그런 정도의 액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점 이적 시장의 보도에서 흔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세금 문제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세후로 본다면 뭐 이 정도 액수로 좀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디애슬레틱의 보도가 맞다고 가정한다면 음바페가 레알과 파리 생제르맹의 금액 조건을 두고 저울질한 건 아닐 것이다. 사실은 비전과 이 정도 이미 많은 돈을 번 선수라면 돈의 얼마 때문에 결정하진 않는다고 보거든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음바페가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또 파리 생제르맹의 장기 프로젝트를 이끌어가야 하는 선수로서 지금 음바페가 떠나게 되면은 파리 생제르맹의 자체가 흔들린다. 프랑스 축구의 희망이 클럽 축구에서 나올 수 있는 그 팀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는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압박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마리오 코르테가나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파리 생제르맹을 운영하고 있는 카타르 투자청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카타르 왕가에서 직접적으로 회유와 협박, 압박을 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프랑스 대통령인 마크롱까지 음바페에게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파리에 남아라, 프랑스에 남아라, 압박하고 회유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협박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게 뭐 엄청난 협박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취한 거죠. 어르고 달래고 또 좋은 조건도 제시하고 그러면서 위협도 가하고 많은 그 심리적인 압박을 하면서 음바페가 결국에는 잔류하도록 이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음바페의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리 그런 압박과 회유가 있어도 본인이 너무나 가고 싶으면 마다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리에 남을 만한 명분도 생겼다라는 것이죠. 일단 파리 생제르맹에 리오넬 메시라는 선수가 왔다라는 것,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왔고 함께 뛸 수 있고 분명히 함께 뛰어보니까 본인의 성장이라든지 본인의 활약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 느껴진 것 같고 그래서 로맹 몰리나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함께 뛰어보니 측근들은 이제 음바페가 그런 메시 선수가 있으니까 함께 파리 생제르맹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하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파리에서도 충분히 내가 성과를 내고 발롱도르를 수상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좀 가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음바페 선수가 원하는 대로 선수 영입과 방출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스페인 출신의 세르히오 산토스 기자의 보도인데요. 일단은 네이마르를 내보낸다. 네이마르 선수랑 사실 우승하고 나서 음바페도 신나게 장난치고 놀고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네이마르 선수가 지금까지 팀의 에이스 역할, 중심 역할을 하고 있던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메시 선수는 조금 이제 조력자 역할을 많이 해줄 수 있는데 네이마르와는 좀 동선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마르를 내보내고 덴벨레를 데려와 주겠다. 덴벨레는 프랑스 대표팀에서도 음바페와 함께 뛰고 있고 음바페와 위치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덴벨레는 오른쪽, 음바페가 선호하는 것은 네이마르도 뛰는 왼쪽이거든요. 그리고 메시 선수가 처진 스트라이커로서 뭔가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하면서 또 가짜 구발을 오르내리니까 음바페가 모든 것을 주도하면서 메시와 덴벨레의 조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쓰리톱을 구성한다. 디마리아와 네이마르가 나간다. 뭐 이런 상태들 또 하나의 이적 조건으로 봤고요. 게다가 구단의 디렉터와 감독까지 결정할 때 음바페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또 파리 생제르맹이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 브라질 선수들을 많이 데려온 브라질 출신의 레오나르도 디렉터가 결국 사임하게 됐고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도 남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포체티노 감독은 결국엔 떠난다. 레오나르도 디렉터와 포체티노가 모두 떠나게 된다. 경질이 될 것이다. 이것도 음바페의 의향을 존중한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음바페 선수에게 정말 뭐 선수를 영입하는 부분, 감독을 선임하는 부분, 디렉터를 뽑는 부분에다가 최고의 금액까지 음바페 팀, FC 음바페가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음바페가 또 왜 남게 됐느냐? 포체티노를 내보내면서 지네딘 지단 감독을 선임한다. 프랑스 축구 최고의 레전드고 또 레알 마드리드에서 챔피언스리그 3회 연속 우승을 이뤘고 감독으로도 뭔가 증명한 인물이고 또 음바페가 우상으로 삼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 나올 때도 지단 감독이 레알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게 강화되긴 했었거든요. 그런 지단을 우리가 데려온다. 지금 세르히오 라모스와 메시가 한 팀에서 지금 파리에서 뛰는 것처럼 지단도 파리에서 이제 감독을 할 것이다. 이런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음바페에게도 지단 감독을 데려오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사실이 전해진 것입니다. 스페인 언론에서는 난리가 났는데요. 특히 이제 스페인의 뭐 이적설을 좀 많이 다루는, 뭐 찌라시도 다룬다고 할 수 있는 그 엘 치링기토 TV의 해설자인 페드렐롤 기자가 이 상황을 좀 면밀하게 소개했고 실제로 음바페와 플로렌티노 페레스 레알 마드리드 회장 사이에 연락도 이제 전해준 그런 인물로 알려질 정도로 지금 굉장히 영향력이 큰 상황입니다. 일단 이 페드렐롤의 독점 보도에 따르면
페레스 회장과 은바페가 지난 1년 내내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계약 기간 만료가 1년 남았고 지난 여름에도 이적료를 내고라도 데려오려고 했는데 파리가 거부하면서 못 데려왔잖아요. 하지만 이제 자유계약 선수가 되게 되니까 데려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했고 또 은바페도 오고 싶다고 했고 여러 가지로 좋게 연락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결정을 바꾼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은바페가 이번 계약이 3년 계약으로 알려졌지만 프랑스의 또 공신력 있는 매체인 RMC 스포르에 따르면 정확하진 않지만 이게 2+1 계약이라는 얘기도 있다. 즉 2년 뛰고 나서 또 다시 한번 이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1년만 뛰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이적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인데 레알 마드리드는 더 이상 영입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이제 은바페 영입 우리한테 없다. 왜냐? 일단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끌어왔던 믿음을 저버렸고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좀 못 가겠다고 했을 때도 전화가 아니라 문자 하나를 띡 남겼다. 물론 뭐 아주 공손하게 남겼겠지만 문자로 통보를 받은 페레스 회장은 기분이 엄청 나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재 스페인의 일간지인 ABC에 따르면 다시는 영원히 레알 마드리드는 은바페를 영입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고요. 페레스는 이 문자를 받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난 며칠간의 벌어진 일들이 너무나 아쉽다, 후회된다. 그들이 파리가 너의 꿈을 어렸을 때부터의 꿈을 깨트린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드림클럽이었고 은바페가 어린 시절 호날두를 우상으로 삼았고 자기 집에 호날두의 레알 유니폼을 입고 뛰고 있는 그런 사진들을 다 붙여놓을 정도의 우상으로 삼았고 꿈이었잖아요. 금액 조건을 떠나서 페레스 회장도 아는 거예요.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카타르 왕가 파리 구단의 그런 그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은바페를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이 어린 선수 아직 뭐 나이적으로 20대 중반에 불과한 이 은바페를 정신적으로 이제 무력화시킨 거 아니냐. 뭐 이해는 한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는 너를 영입할 수 없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바페의 재계약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뭐 기자들도 그렇지만은 서류를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언제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알려진 것을 봤을 때는 분명히 파리 생제르맹이 재정적 페어플레이를 위반했을 것이고 회계 조작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의심한 겁니다. 그래서 하비에르 테바스 라리가 회장도 사실은 굉장히 규탄을 했어요. 파리 생제르맹이 지난 몇 년 동안 선수 투자를 통해서 7억 유로라는 돈을 마이너스가 났는데 그리고 그중에 6억 유로를 선수 연봉으로 썼는데 여기에다가 은바페에게 또 엄청난 거액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건 축구에 대한 모욕이다. 규정에 대한 모욕이다. 이런 그 행동이야말로 유럽 축구를 무너뜨릴 수 있고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고 재정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슈퍼리그 출범을 유럽 축구연맹이 굉장히 규탄했으면 이건 더 위험한 일이다라고 지탄을 공개적인 트위터로 올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라리가가 공식적으로 유럽 축구연맹, 유럽연합 그리고 프랑스 행정기관과 세무부처에 파리 생제르맹을 고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고소하겠다라는 공문을 냈는데요. 사실 테바스 회장 입장에서도 호날두가 떠나고 메시가 떠나면서 라리가의 인기가 떨어지고 라리가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좀 아쉬워하고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 은바페가 레알로 오고 또 혼란의 또 라리가 행도 많이 좀 기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혼란 선수는 맨시티로 가게 됐고 은바페는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오게 된 상황. 분명히 라리가의 향후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들이 또 차질을 빚게 되는 그런 일인데 이게 사실은 파리가 네이마르를 데려갈 때부터 그리고 지금 은바페를 또 안 보내주게 된 상황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재정적 페어플레이를 위반한 어떻게 본다면 이제 편법을 쓴 행위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공정한 시장 질서, 경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규탄을 한 것입니다. 과연 이 고소된 상황이 조사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은바페 선수가 파리와 계약을 다시 체결했고 더 이상 레알로 올 수 없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바뀔 수 없는 상황인데요. 과연 레알 마드리드는 은바페를 영입하지 못하게 된 가운데 어떤 선수를 통해서 팀을 재구축하게 될지 그리고 파리는 정말 이 은바페 재계약을 통해서 또 한 번 팀을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서 염원하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할 수 있게 될지 2022-2023 시즌까지도 너무나 흥미로워지게 되는 이 여름 이적 시장의 이야기인데요. 한준TV에서 유럽 축구의 최신 이슈 이렇게 모든 상황들을 한 번에 아실 수 있게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